1989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층. 여진이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이었다. 어머니는 강남에 학원을 2개 운영했다. 여진이에게 돈은 늘 있었다. 그런데 늘 부족했다. 대학교 2학년 21살. 여기서 잠깐. 너희들은 우리를 다찌라고 불렀지. 그 시절 우리들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었지. 그들은 바로 지금의 너희 할머니거나 엄마거나 또는 너희 언니이거나 누나야.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거나.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신청해.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이들을 꼭 안아줘. 이하여대 불문과 여진이. 친구들이 모두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진이도 했다. 그런데 여진이가 원하는 건 달랐다. 편의점 시급이 아니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여진이는 매일 그 거리를 걸었다. 구찌 쇼윈도 앞에서 매번 멈췄다. 유리 너머로 자신을 바라봤다. 나는 저걸 살 수 있는 여자야. 그 확신이 그녀를 움직였다. 1989년 여름, 일본은 불타고 있었다. 도쿄의 부동산은 하늘로 솟았다. 주식은 매일 신고가를 갱신했다. 긴자의 밤은 샴페인으로 넘쳤다. 신주쿠의 밤은 더 깊었다. 그 소문은 이하여대 기숙사에도 돌았다. 일본 가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이야. 15일만 있다 오면 돼. 관광 비자로 합법이야. 클럽에서 술 따라주는 거잖아. 여진이는 처음엔 웃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5일, 몇백만 원. 그해 여름 방학. 여진이는 김포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다. 캐리어는 가벼웠다. 가슴은 두근거렸다. 무서운 건 없었다. 설레었다. 날이 타 공항 도착. 1989년 8월 14일 오후 3시. 여진이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며 혼자 웃었다. 나는 여행 왔어요. 입국 카드에 그렇게 썼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신주쿠 가부키초. 한국어 간판이 드문드문 보였다. 김치찌개 집, 노래방, 환전소. 여기가 우리 구역이야. 연락책은 언니, 친구의 언니였다. 이름은 은정 언니. 32살에 신주쿠 6년차. 보자마자 여진이를 위아래로 훑었다. 예쁘네. 잘 벌겠다. 클럽 이름은 하나비. 가부키초 3번가 지하 1층. 빨간 조명, 묵직한 향수 냄새. 벽에는 가짜 장미가 걸려 있었다. 진짜는 없었다. 여진이의 첫 출근. 거울 앞에 선이 낯선 여자가 보였다. 나쁘지 않네. 여진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클럽 손님들은 대부분 중년의 일본 남자들. 회사 부장, 임원, 중소기업 사장. 양복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했다. 버블이 만들어낸 남자들. 돈을 쓰는 게 자존심이었다. 여진이의 일은 간단했다. 옆에 앉아서 웃어주는 것. 잔을 채워주는 것. 다노시 이데스까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다. 어렵지 않았다. 첫날 팀만 30만 원이었다. 1989년 서울 직장인 월급이 40만 원이던 시절. 여진이는 욕실 타일에 기대어 웃었다. 진짜네. 클럽 손님 중에 마사루 씨가 있었다. 오사카 출신 53살. 건설사 전무. 매주 화요일마다 왔다. 반드시 여진이 옆에 앉았다. 마사루는 한국어를 조금 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여진이요. 예쁜 이름이네. 그는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냐고, 몇 살이냐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했다. 여진이는 그게 편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3일째 밤. 클럽 마감 후 은정 언니가 물었다. 이번 주에 애프터 한번 해줄 수 있어. 여진이는 잠깐 멈췄다. 얼마요? 그 대답이 이미 대답이었다. 신주쿠 호텔 카페. 마사루와 단둘이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가 봉투를 밀었다. 여진이는 받았다. 욕실에서 봉투를 열었다. 50만 원이 넘는 돈. 손이 떨렸다. 무서웠냐고? 아니.
그날 밤 여진이는 잠을 잘 잤다. 신주쿠 고층 호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쏟아졌다. 아름다웠다. 그게 문제였다. 보름이 지났다. 귀국 비행기 안. 여진이의 가방에는 현금이 가득했다. 250만 원. 직장인들이 반년 모을 돈. 인천공항 입국장. 엄마가 마중 나와 있었다. 여진아, 일본 어땠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첫 주말. 압구정 호스트바. 여진이는 좋아하는 남자를 불렀다. 이름은 준혁이. 복학생 25. 테이블에 술병이 올라왔다. 여진이가 계산했다. 준혁이가 웃었다. 야, 너 진짜 뭐야? 여진이도 웃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잖아. 그게 잘못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준혁이는 묻지 않았다. 여진이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번째 도일이 결정됐다. 1989년 10월. 두 번째 신주쿠. 이번엔 익숙했다. 나리타 세관도, 가부키초 골목도, 하나비 클럽 계단도. 은정 언니가 반겼다. 왔어, 기다렸어. 사장이 여진이 찾던데. 클럽 사장은 야마구치라는 남자. 쉰 중반, 전직 야쿠자 소문이 있었다. 웃을 때 황금미가 빛났다. 여진이한테는 잘 대해줬다. 야마구치가 말했다. 한국 대학생이라고 했어. 네. 일본 남자들 그거 엄청 좋아해. 여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용했다. 두 번째 보름. 280만 원. 전보다 더 벌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여진이는 계산했다. 구찌 가방 하나. 에르메스 스카프. 준혁이 생일 선물. 돈은 늘 먼저 쓸 곳이 있었다. 세 번째 도일. 네 번째. 다섯 번째. 1990년 봄. 여진이는 어느새 신주쿠에 익숙해졌다. 가부키초 맛집을 알았다. 싼 환전소 위치를 알았다. 야간 지하철 노선도를 외웠다. 은정 언니가 어느 날 물었다. 여진아, 너 몇 번째야 이제? 다섯 번째요. 그러더니 언니가 조용히 웃었다.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여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주쿠의 밤은 화려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되면 달랐다. 클럽 문이 닫히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네온이 하나씩 꺼지면 가부키초는 그냥 낡은 골목이었다. 여진이는 숙소로 걸어갔다. 혼자. 하이힐 소리만 골목에 울렸다. 그날 처음 울었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울었다. 숙소는 가부키초 뒷골목 2층. 한국 여자들이 다 같이 쓰는 방. 좁은 방에 이불 5개. 아사코, 미영, 순이, 혜선. 모두 한국에서 온 여자들. 나이는 19부터 28까지. 사연은 달랐다. 동생 학비를 벌러 온 여자. 빚을 갚으러 온 여자. 그냥 재미로 온 여자. 여진이처럼. 밤이 깊으면 다들 조용히 누웠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서로 묻지도 않았다. 그게 규칙이었다. 미영이가 한 번은 말했다. 나는 고향에 엄마 병원비 있어. 그 한 마디뿐이었다. 여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쇼핑하려고 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사루 씨와의 애프터가 이어졌다. 매주 화요일 밤. 커피 한 잔, 봉투 하나. 그는 딸 이야기를 자주 했다. 도쿄대 다니는 22살. 너랑 비슷한 나이야. 여진이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펐다.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 그가 물었다. 무슨 말요? 힘들다고. 없어요.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다. 처음 하는 진심이었다. 여진이는 압구정집에서 아버지와 밥을 먹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TV만 켜져 있었다. 마사루는 여진이를 좋아했다. 돈 이상으로. 그게 여진이를 불편하게 했다. 어느 날 밤 그가 말했다. 도쿄에 계속 있어도 돼.
내가 아파트 구해줄게. 여진이는 웃었다. 저는 대학생이에요. 그 말이 방패였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여진이를 지켜줬다. 1990년 여름, 7번째 도일. 이번엔 새로운 얼굴이 있었다. 20살, 지은이. 경남 진주 출신. 도일한 지 1년도 안 된 초짜. 지은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일본말도 못했다. 클럽 분위기도 처음이었다. 여진이가 알려줬다. 앉는 자리, 웃는 방법, 말 안 해도 되는 것들. 지은이가 물었다. 언니, 무서운 거 없어요? 없어. 그 말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 언제부터 없어진 거지? 지은이는 2주 후 울면서 말했다. 언니, 나 못하겠어. 집에 가고 싶어. 여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러면 가. 지은이는 갔다. 여진이는 남았다. 그게 달랐다. 1990년 가을. 9번째 도일. 비행기가 나리타에 착륙할 때. 여진이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예전엔 도쿄 야경에 설렜다. 이젠 아무 느낌이 없었다. 하나비 클럽 계단을 내려가며 여진이는 잠깐 멈췄다. 뭔가 이상한 느낌. 이 냄새, 내가 좋아했었나? 마사루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자리. 예전과 같은 양복. 예전과 같은 미소. 그런데 여진이는 달라져 있었다. 그가 말했다. 오래 기다렸어. 여진이는 웃었다. 그 웃음이 연기라는 걸 처음 알았다. 술 따르면서 여진이는 생각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른 건 처음이었다. 귀국 비행기 안. 이번엔 돈 계산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서울까지 4시간. 여진이는 눈을 감았다.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 무서운 거 없어요? 없다고 했었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없다고 믿는 건지. 김포공항 도착. 엄마가 또 나와 있었다. 여진아,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여진이의 습관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해 겨울. 여진이는 학교로 돌아갔다. 강의를 들었다. 리포터를 썼다.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여진이 본인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가부키초 새벽이 떠올랐다. 하이힐 소리. 꺼져가는 네온. 미영이 말도 떠올랐다. 엄마 병원비. 준혁이와 압구정 바에서 술을 마시며 여진이는 문득 피곤했다. 웃는 게 피곤했다. 너 왜 그래? 준혁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 말. 준혁이에게 해줬던 명품 선물들. 코스트바 술값. 여진이는 창밖을 봤다. 압구정 거리.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이 거리를 원했었지. 1991년 봄. 일본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흔들렸다. 부동산이 내려갔다. 마사루 씨한테 연락이 왔다. 요즘 클럽 손님이 줄었어. 여진이는 처음으로 상황을 직감했다. 그해 여름 도일. 하나비 클럽은 달라져 있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 봉투가 얇아졌다. 야마구치 사장이 말했다. 어려워. 진짜로. 여진이는 2주를 채우지 못했다. 열흘 만에 귀국했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서운했다. 그게 더 이상했다. 1991년 겨울. 은정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 나 귀국해. 여진이는 잠깐 말을 잃었다. 언니, 몇 년이었어요? 7년. 언니는 가부키초에서 7년을 보냈다. 서울에서 만났다. 은정 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조용했다. 잘 살 수 있을까? 언니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이 여진이 가슴을 뚫었다. 여진이는 묻지 못했다. 졸업이 다가왔다. 취업 준비. 이력서. 면접 연습.
여진이는 면접 옷을 사면서 생각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지? 가부키초 봉투들. 마사루 씨 손. 그냥 편의점 알바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1992년 봄. 여진이는 회사에 취직했다. 평범한 광고회사. 첫 월급 55만 원. 여진이는 명세서를 보고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그해 가을. 준혁이와 헤어졌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끝났다. 여진이는 별로 슬프지 않았다. 그게 더 슬펐다. 어느 날 퇴근길. 전철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신주쿠 네온이 떠올랐다. 빨간 조명, 가짜 장미, 황금미 사장, 마사루 씨 목소리. 여진이는 눈을 감았다. 나 거기 있었던 거 맞아. 맞았다.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꿈 같았다. 30년이 흘렀다. 지금 여진이는 56살이다.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 혼자 산다. 가끔 가부키초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는다. 많이 변했다. 그 골목이 정비됐다. 하나비 클럽은 없다. 마사루 씨는 살아있을까? 모른다. 미영이는 어떻게 됐을까? 지은이는, 은정 언니는 연락처가 없다. 이름만 기억한다. 여진이는 가끔 생각한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무서운 게 없다고 했을까? 무서웠다. 지금 아는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데 알았다고 갈랐을까? 모른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진다. 서울밤이 시작된다. 여진이는 와인 한 잔을 따른다. 가부키초 새벽 골목 같은 색. 하이힐 소리가 기억난다. 그 소리가 자신의 발소리였다. 젊었다. 그래도 젊었다. 그게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빛나고 싶었고, 빛났다.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다. 2024년 봄. 여진이는 56살이 됐다. 회사는 작년에 명퇴했다. 혼자였다.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인다. 베란다에서 마신다. 마포 거리가 내려다 보인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가끔 꿈을 꾼다. 가부키초 골목. 새벽 3시. 하이힐 소리. 깨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게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모른다. 어느 날 페이스북 알림이 왔다. 친구 추천. 김미영. 여진이는 잠깐 숨이 멎었다. 미영이?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 그래도 얼굴은 알아봤다. 1990년 그 방에서 기부를 나란히 깔았던 미영이. 손이 떨렸다. 친구 추가 버튼을 눌렀다. 10분 후 수락 알림이 왔다. 메신저 창이 떴다. 여진이야? 여진이는 한참 그 글자를 바라봤다. 언니, 나야. 그 한 줄을 보내는데 30년이 걸렸다. 살아있었구나. 언니도. 서울이야? 응. 언니는? 부산. 부산. 미영이 고향이었다. 한번 보자. 응. 약속은 이틀 후로 잡혔다. 서울역. 여진이는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다. 56살 여자의 옷장. 무난한 니트, 검정 바지. 신주쿠에서 입었던 이브닝 드레스는 없다. 언제 버렸는지 기억도 안 난다. 어느 차츠. 미영이가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 여진이는 천천히 다가갔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웃었다. 30년 만이었다. 많이 변했네. 언니도. 우리 진짜 늙었다. 잠깐 침묵.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2005년. 암이었어. 그래도 병원비는 다 냈어. 그 말에 여진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신주쿠서 번 돈으로. 후회 안 해. 그 말이 묵직했다. 결혼은? 했어.
이혼했어. 아이는? 딸 하나. 지금 30. 미영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예쁜 여자였다. 얘는 몰라. 엄마가 일본 갔다 온 거. 말 안 했어. 못했어.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나는 혼자. 결혼 안 했어. 안 했어. 왜? 여진이는 잠깐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냥 안 했어. 미영이 조용히 웃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네. 그날 저녁 둘이 술을 마셨다. 홍대 작은 이자카야. 순이 알아? 기억나. 키 작고 통통했던. 걔도 서울 산대. 진짜. 연락처 줄까? 응. 며칠 후 순이한테 연락이 왔다. 여진아, 나 순이야. 목소리가 밝았다. 예전 그대로였다.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나 잘 지냈지. 순이는 구로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다. 남편과 같이. 아들이 둘. 가게 한번 와봐. 갈게. 다음 주 목요일. 구로구 분식집 앞. 간판에 우리 떡볶이라고 써 있었다. 여진이는 잠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순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다.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다. 평범한 동네 가게. 여진이는 문을 열었다. 왔어. 순이는 웃으며 손님한테 떡볶이를 내고 여진이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뭐 먹을래? 떡볶이. 오뎅도 줄게. 순이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능숙하게 접시에 담았다. 먹어봐. 여진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맛있었다. 장사 잘 돼. 그럭저럭. 애들 학비는 벌어. 아들이 둘이라며? 맞아. 신주쿠 생각나.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다. 가끔. 나도. 순이가 웃었다. 근데 말 안 해. 남편한테도. 나도. 말할 수가 없더라. 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어렸잖아. 어렸지. 몰랐던 거지 뭐. 그 말이 맞는지. 여진이는 모르겠다. 정말 몰랐을까? 후회? 너는? 안 해. 그 돈으로 지금 이거 차렸어. 순이가 가게를 둘러봤다. 내 가게야.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거. 그 말에 여진이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잘했네. 그래도 가끔 꿈꿔. 무슨 꿈? 가부키초 골목. 계단 내려가는 꿈. 나도 꿔. 둘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혜선이는 못 찾겠더라. 혜선이? 키 크고 말 없었던 애. 기억나. 맨날 책 읽던. 걔 어디 갔을까? 여진이는 창밖을 봤다. 모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여진이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1990년 일기장. 몇 페이지 안 썼다. 대부분 비어 있었다. 한 줄만 있는 날도 많았다. 오늘 비옴. 클럽 손님 많았음. 준혁이랑 싸움. 그리고 어느 날 페이지. 미영 언니 울고 있었음. 나는 모른 척. 그 한 줄이 가슴을 찔렀다. 모른 척 했었다. 왜냐면 나도 울고 싶었으니까. 며칠 후 미영한테 전화가 왔다. 은정 언니 찾았어. 진짜. 대구 산대. 식당해. 연락돼. 한번 만나자고 했어. 일주일 후. 대구행 KTX. 여진이, 미영이, 순이. 셋이 나란히 앉았다. 기차가 출발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셋이. 근데 이상하다. 어색하지 않다. 30년 만인데 어색하지 않았다. 아마 비슷한 비밀을 가졌으니까. 대구역에서 은정 언니가 마중 나왔다. 63살. 머리가 하얗게 샜다. 그래도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얘들아. 그 한마디에 여진이가 울었다. 미영이도, 순이도. 대구역 앞에서 4명의 여자가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은정 언니 식당은 대구 시내 골목에 있었다. 삼겹살집. 내가 다 구워줄게.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다. 소주가 돌았다. 너희들 다 늙었다. 언니도요. 나는 할머니야 이제. 손주 있어요? 둘. 7살, 5살. 은정 언니는 귀국 후 재혼했다. 남편은 택시 기사.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내 과거 다 말했어. 진짜요? 숨기면 더 힘들더라. 뭐래요? 남편이. 그냥 안아줬어. 그 말에 다들 조용해졌다. 신주쿠 얘기는 이제 안 무서워.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왜? 애들이 알까봐. 알면 어때? 엄마도 살아야 했던 거야. 그 말이 무거웠다. 저는 후회해요. 모두가 여진이를 봤다. 저는 필요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간 거잖아. 제 즐거움을 위해서요. 그럼 뭐 어때? 여진이는 울었다. 미안해요, 언니. 뭐가? 그때 다들 힘들었는데, 혼자만. 아니야. 은정 언니가 여진이 손을 잡았다. 너도 힘들었어. 아니에요. 저는 외로웠잖아. 그 말에 여진이는 더 울었다. 맞았다. 외로웠다. 돈이 필요해서 가는 외로움. 재미로 가는 외로움. 다 똑같아. 그날 밤 숙소에서 넷이 한 방을 잡았다. 신주쿠 숙소처럼 좁은 방에 이불 4개. 옛날 같다. 그러게. 그때는 이불 5개였지. 지은이. 다들 조용해졌다. 걔 잘 살고 있을까? 찾아볼까?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여진이가 SNS로 지은이를 검색했다. 이름은 흔했다. 수십 명의 지은이가 나왔다. 그런데 한 명, 프로필 사진에 진주성이 보였다. 이 사람 같아. 메시지 보내봐. 지은아, 나 여진이야. 신주쿠 기억나? 답장은 이틀 후에 왔다. 언니, 진짜 여진 언니야? 맞아, 나야. 기억나. 당연하지. 잊을 수가 없어. 지은이는 진주에서 유치원 교사를 했다. 결혼했고 아이가 3. 그때 언니가 울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고 했잖아. 고마워. 진짜로. 여진이는 눈물이 났다. 언니 덕분에 나 살았어. 그때 계속 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미안해. 뭐가? 내가 데려갔던 거. 아니야. 언니는 나한테 선택을 줬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 언니만 그랬어. 그 말에 여진이는 한참 울었다. 나도 가끔 꿈꿔. 신주쿠 계단. 근데 무섭지 않아. 언니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가라고. 그래서 나 살았어. 그날 밤 5명이 단톡방을 만들었다. 방 이름 1990. 아무도 신주쿠라고 쓰지 않았다. 그냥 숫자. 그걸로 충분했다. 단톡방엔 별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가끔 누가 사진을 올렸다. 손주 사진, 가게 사진, 오늘 먹은 밥 사진, 평범한 일상들. 그게 좋았다. 2024년 가을. 여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포 하늘이 높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단톡방 알림. 얘들아, 내년에 일본 갈까?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어. 가부키초. 잠깐 침묵. 나도 갈래. 나도. 여진이는 문자판을 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나도. 2025년 봄. 5명의 여자가 나리타에 내렸다. 35년 만이었다. 공항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여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다 변했네. 신주쿠행 전철.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여진이는 창에 비친 자신을 봤다. 56살. 흰머리가 섞였다. 21살 여진이는 없었다. 신주쿠역 하차. 가부키초로 걸어갔다. 골목이 깨끗해져 있었다. 여기였는데. 하나비 클럽이 있던 자리.
지금은 편의점이었다. 5명은 그 앞에 섰다. 아무 말이 없었다. 지은이가 울었다. 진짜 없네. 다 없어졌어. 우리도 없는 거네. 무슨 소리야. 그때 우리 여기 없잖아. 있어. 모두가 여진이를 봤다. 우리 여기 있었어. 그 말이 맞았다. 분명히 있었다. 가보자. 숙소가 있던데. 가부키초 뒷골목 2층. 계단을 올라갔다. 건물은 그대로였다. 2층 문 앞. 은정 언니가 문을 두드렸다. 일본 남자가 나왔다. 은정이 일본어로 물었다. 고고와 무카시 난다딴 데스까? 하숙집이었어요. 한국 여자들이 사았죠. 아, 네.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인데. 들어올래요? 5명이 들어갔다.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책상과 컴퓨터. 이부 자리는 없었다. 여기 맞아? 맞아. 창문 봐. 창문은 그대로였다. 여기서 우리 같이 잤었지. 그랬지. 여진이는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 가부키초 골목이 보였다. 예전 그대로. 아니, 네온이 줄었다. 그래도 여기였다. 사진 찍을래요? 네. 5명이 나란히 섰다. 남자가 핸드폰을 들었다. 찰칵. 사진 속 5명의 여자. 모두 웃고 있었다. 쓴 웃음. 그래도 웃음. 그날 저녁 신주쿠 이자카야. 5명이 소주를 마셨다. 우리 잘 살았다. 그치. 맞아. 여진이는 잔을 들었다. 우리 수고했어. 잔이 부딪혔다. 짠. 그 소리가 신주쿠 밤에 울렸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가부키초 골목. 5명이 나란히 걸었다. 하이힐은 없었다. 운동화였다. 그래도 그 소리가 들렸다. 35년 전. 젊은 여자들의 발소리. 들렸다. 분명히 들렸다. 호텔 방에서 여진이는 창밖을 봤다. 도쿄 야경. 예전처럼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젠 알았다. 그 빛 아래 무엇이 있는지. 빛나는 것의 대가. 어둠. 외로움. 그리고 살아남은 여자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 5명이 나란히 앉았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도쿄가 멀어졌다. 우리가 젊어진다면 다시 여기 올까? 글쎄, 난 안 올 것 같아. 나도. 그래. 안녕 신주쿠. 5명이 창밖을 봤다. 일본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인천공항 입국장. 5명이 헤어지기 전. 1년 후에 또 보자. 어디서? 서울에서. 좋아. 나도. 우리 살아있자. 그 말이 약속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여진이는 핸드폰을 봤다. 신주쿠에서 찍은 사진. 5명의 여자. 50대, 60대. 주름진 얼굴.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었다. 여진이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파일 이름 1990. 집에 도착했다. 베란다로 나갔다. 서울 하늘이 펼쳐졌다. 여진이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후회하나? 모르겠다. 후회와 회한의 차이. 후회는 다시 하지 않는 것. 회한은 그래도 기억하는 것. 나는 회한한다. 그게 정답 같았다. 그날 밤 여진이는 일기를 썼다. 35년 만에 신주쿠에 다녀왔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어제 딸한테 말했어. 뭐라고? 엄마 옛날에 일본 갔었다고. 뭐래? 힘들었겠다고 안아줬어. 잘했어. 나도 할까? 해. 숨기지 마. 나는 남편한테 말할래. 그래. 여진이는 한참 문자판을 보다가 나는 나한테 말할래.
무슨 말? 수고했다고. 모두가 하트를 눌렀다. 여진이는 거울 앞에 섰다. 56살 여자. 주름이 있었다. 흰머리가 있었다. 그래도 살아 있었다. 여진이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었다. 그날 오후, 여진이는 압구정동으로 갔다. 35년 만에. 로데오 거리. 구찌 매장은 그대로 있었다. 쇼윈도 앞에 섰다. 예전처럼. 그런데 이젠 사고 싶지 않았다. 유리 너머 자신을 봤다. 21살 여진이는 없었다. 56살 여진이가 있었다. 그걸로 괜찮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이 보였다. 저녁 햇살이 강물에 부서졌다. 아름다웠다. 이번엔 진짜로 아름다웠다. 대가 없이. 그날 밤, 여진이는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가부키초가 떠올랐다. 새벽 골목. 마사루 씨 목소리. 은정 언니 웃음. 미영이 눈물. 순이 밝은 얼굴. 지은이 떨림. 그리고 21살 나. 그 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 괜찮아. 너는 살아남을 거야. 많이 아플 거야. 그래도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이 와인을 마실 거야. 혼자서 행복하게. 여진이는 잔을 들었다. 창밖 서울 야경에 건배했다. 35년. 그게 내 인생이었다. 후회는 없다. 거짓말. 후회는 있다. 그래도 살았다. 그게 전부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가부키초 골목. 혼자 걷고 있었다.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4명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은정 언니, 미영이, 순이, 지은이 모두 웃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 그걸 이제 알았다. 꿈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서울 햇살이 베란다로 쏟아졌다. 여진이는 커피를 끓였다. 오늘도 살아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단톡방 알림. 애들아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좋다. 행복한 하루 보내. 너희도. 5명의 여자. 신주쿠에서 만났던. 지금은 서울, 부산, 대구, 진주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그래도 연결된 여자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게 우리 이야기의 전부다. 다음 이야기는 나라 씨의 순정이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